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서영이에요. 검단 신도시에 첫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아이 엄마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죠. 시민의 직접 참여로 스마트 도시 검단을 완성할 생활 속 실험실,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의 시민 참여단이기도 하죠.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의 시민 참여단으로 활동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중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좀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검단에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도출하는 단계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검단이라는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어떤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가 어느 곳에 필요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리스트까지 정리가 된 거죠. 초반에는 좀 뭔가 막연한 것 같았던 주제들이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구체화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이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과는 별개로 검단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어요. 검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5개 분야의 총 32건의 아이디어가 응모됐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는 스마트 육아 지도라는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검단이 신도시다 보니까 신혼부부의 주거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늘어날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육아 관련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가장 큰 특징은 검단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네스트이음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아이의 휴대폰에 네스트이음을 설치하고 보호자와 연결해서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거나 위치 기반으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최우수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 차량, 대기 주차장, 어린이집 차량 위치 제공 서비스, 스마트 별빛 산책로 3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습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스쿨존은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인데 아이들 학원 셔틀은 타야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학원 차량, 대기 주차장 서비스는 학교 근처에 학원 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하고 또 아이들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량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위치 제공 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는 위치를 제공받는 서비스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별빛 산책로는 실제로 검단 신도시에 구현이 될 서비스인데요. 현재 매천 주변의 수변 산책로가 사실 좀 조촐하긴 하거든요. 이 매천 산책로를 4구역으로 나누어서 스마트 도시라는 타이틀에 맞도록 각 컨셉별 특색을 담은 산책로로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나 프로젝션 매핑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즐길 거리가 다양한 스마트 산책로가 조성된다면 정말 멋진 검단만의 스마트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워크숍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나온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3가지 분야의 총 16가지 스마트 서비스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출된 서비스들은 16개 서비스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생활환경 관련된 서비스, 초록색 혹은 연두색으로 보이시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문화여가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8차 워크숍은 그 16가지 서비스 안들에 대한 세부 기능을 정립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전문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서비스 의견이 주차장, 스마트 파킹이랑 그리고 수용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여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의 가장 큰 이슈가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워크숍에서도 교통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저희 역을 이용하고 싶어서 계양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양역은 또 같은 구가 아니라고 해서 가지 않더라고요.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역은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있어도 좋은 건 알겠지만 이용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아이 모두끼리 환승하게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어느 주차장을 이용할 건데 가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 내가 여기 바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기만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좋은데요. 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타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경산 시내 시민들에 한해서라도 예. 그런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대기자 등재를 해서 대기자 정보를 버스 기사님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준다거나 예. 이 버스 쉘터 안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 문화, 여가, 도시안전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검단의 부족한 물리 환경을 보완해 줄 수 있을 스마트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공간과 도구가 기본적으로 네. 제공이 될 수 있는. 네, 그것도 거기다 스마트를 자꾸 붙이니까 그런데 스마트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림 그리는데 어떤 배경 이게 아니라 네. 스마트하게 잘 빌려주고 잘 예약할 수 있고 요즘에 기타에 취미가 있는데 나도 같이 기타 연습할 사람, 밴드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자유롭게 모아주고 이런 것들 예약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나도 의자 만들고 싶어 너도 의자 만들고 싶니 공동된 취미나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 등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검단의 영어 마을을 활용하되 기존 서비스들보다는 콘텐츠 자체가 강화되도록 보완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스마트 별빛 산책로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련된 의견들 외에도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민들에게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자는 의견들이 정말 좋았어요. 이름이 별빛 산책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두운 환경에서의 즐길거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낮에도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검단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의견들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대형 버스를 그 안에 개조를 해서 미니 지구대식 미니 파출소 생활환경, 보육, 교육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채널 다양화뿐만 아니라 현재 1단계에 부족한 지구대를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지구대를 스마트하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좋았고 도시하천의 악취나 해충 문제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라서 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문제거든요.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기능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평가를 해주시고 설치 위치가 어디쯤이 괜찮으실지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9차 워크숍에서는 실제 검단의 지도를 기반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후보지들을 선정하고 그 위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16가지 스마트 서비스 안의 기능을 하나하나 평가하고 위치를 선정하는 사실상 검단에 필요한 스마트 서비스 구체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었죠. 먼저 16개 서비스 안의 세부 기능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교통, 대중교통 분야 만족도 평가. 문화, 여가, 도시안전 분야 만족도 평가. 생활환경, 교육, 보육 분야 만족도 평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공공주차장 혹은 스마트 파킹이 도입이 필요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진입이 돼야 되는 위치점이나 어떤 구역. 교통, 대중교통 분과에서는 역시나 스마트 파킹, 아이모드와 모드버스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버스 쉘터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맞도록 서비스 구축을 위한 민간 영역과의 데이터 연계에 관련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여가, 도시안전 분과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스마트 복합문화센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변공원이나 야외 쪽에 있는 시설 도입하는 쪽으로 좀 연계를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별빛 산책로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기술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큰 분과이다 보니까 기술 수준의 고도화라든지 예산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네요. 보육,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는 당연히 학교 부지 근처로 선정이 되었고 생활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된 스마트 악취 관리 서비스가 하천에 따라 선정됐습니다. 악취 저감 장치 제어 시스템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어려워서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워크숍을 통해서 제시된 시민 참여단의 의견에서 힌트를 얻은 보완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차 워크숍부터 9차 워크숍까지 이 검단이라는 도시의 문제는 무엇이고 문제들을 해결해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 서비스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 서비스는 어디에 설치돼서 운영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 이 검단 스마트 도시 리빙랩의 한 시즌이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워크숍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또 새로운 시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제약은 좀 있었지만 오프라인 워크숍에 계속 참여하면서 다른 시민 참여단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혀 몰랐던 정보에 대해 알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검단에 입주하신 시민 참여단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입주 예정자와 입주자들의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면서 통합된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고 결국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지역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남은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스마트 도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생각입니다.